우리 교과서 66페이지 볼 건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자, 여기 뭐 거의 낙서처럼 보이는데, 이게 맨델레프가 처음 만든 그 주기율표의 모양입니다. 너무 낙서처럼 보여서 오른쪽에 이렇게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너무 많으면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한 요 정도만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율표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어. 우리가 원래는 캐로로 돼 있었나?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지? 가로 아니에요? 원래는 가로로 돼 있었나? 근데 지금 요거는 캐로? 뭐가 세로로란 말이야, 근데? 네? 뭐가 세로로, 세로로 뭐야? 그러니까 세로로 좀 많이 길어져요. 세로로 많이 길어. 자, 이거 봐봐. 가로, 세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이랑 좀 다르지? 네. 봐봐. 플로린, 염소, 브로미닌. 원래는 같은 세로로, 같은 쪽으로 돼 있었잖아. 같은 세로줄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가로줄에 있지. 요거 좀 달라. 또, 그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있지. 이 콤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에 해당해. 점이야, 점. 35.5. 요런 의미예요. 또, 헬륨이 없어요. 헬륨이 없지. 이 안에 보면 헬륨이 없어. 또 뭐가 좀 이상한 거 없어? 리튬이 7이에요. 리튬이 7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델레프는 이 원자들을 어떤 순서로 쭉 나열했댔지? 원자의 상대적 질량 순으로 이거 쭉 나열했는데, 그거는 이게 이제 7에 해당해요. 또 어떤 거? 아르곤이 없어요. 아르곤도 없고 네온도 없고, 맞지? 아까 헬륨도 없고, 뭐가 없다고? 합치면 18쪽 원소들이 지금 없어.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상한 거 없나? 뭐라고? 물음표 같은 게 있지. 자, 요게 이제 맨델레프 주기율표의 가장 핵심적인 기막힌 아이디어였는데요. 맨델레프가 이 주기율표 만들었을 당시에는 총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과학자들은 내가 세운 이 이론이 뭔가 잘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요 부분은 예외가 있구나, 요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맨델레프는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세운 이 이론이 완전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원소가 없는데 이 부분을 그냥 비워놓지 않고 여기에 나중에 원소가 발견될 거다고 예언을 한 거야. 예언. 그래서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발견되는데 그 원소의 성질까지도 예측을 했어요. 지금 이 값을 적어놨잖아. 값을 적어놨다는 말은 그 상대적 질량이 이만큼인 원소가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얘의 성질을 이거랑 비슷한 성질인 어떤 원소가 발견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였을까? 아니요. 잘 안 받아들였겠지. 왜냐면 이미 과학이 이만큼이나 발달하고 이 세상에 원소를 63종이나 발견을 해냈는데 더 발견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원소들이 결국 발견이 되면서 맨델레프 이론이 맞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델레프 인기가 엄청 올라가면서 노벨상 후보가 됐습니다. 맨델레프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 후보가 됐다는 말은 못 받았으니까 그거까지만 얘기하겠지. 맨델레프 왜 노벨상 못 받았을까? 더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요. 더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서 당연히 뭐 심사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맨델레프가 2등을 했고 1등에서 받은 사람이 앙리 모아상이라는 과학자예요. 들어봤습니까? 인도인가? 앙리 모아상이니까 프랑스 사람일 것 같아. 네,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잘 모르겠지? 그 과학자가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한데 그때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맨델레프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인데 못 받았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점 이게 졌는데
그 다음에도 받을 기회가 있거든. 왜냐면 뭐 한 번 해도 다음에 또 후보로 오르면 돼요. 근데 못 받았어.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 그 노벨상이 죽으면 안 줘. 사후 과학자한테는 안 줘요. 그런 거 죽었어야 되는 그 악리를. 아, 그렇게? 지금 녹화되고 있다, 여기. 자, 이제 노벨상을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에 후보에 딱 올라가가지고 아깝게 딱 떨어졌어. 그 다음에 가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말고 아까 여기 있는 이거 상대적 질량순 말고 어떤 순서로 매겨진 주기율표 지금 쓰고 있지? 전자? 양성자수를 원자 번호로 매긴 그 주기율표 쓰고 있잖아. 그 누가 매겼다 했지?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매겼습니다. 모즐리는 아주 젊었을 때 그 원자 번호를 그 양성자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완전 천재다. 노벨상 바로 막 이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 죽어서 못 받았어. 모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세계 1차 대전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과학자한테는 노벨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즐리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주기율표 만든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았어.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뭐가 없댔지?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여기 없잖아. 왜 없을까? 이때는 발견이 안 됐었어. 이게 1869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 1895년에 처음 이제 발견이 돼요. 늦게 발견이 됐어. 왜 늦게 발견됐을까? 뭐라고? 가벼워서. 하늘에 멀리 위에. 하늘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 우리 쓰는 거는 하늘에 있는 거 이제 끌어다가 쓰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있긴 있어. 원자과 전자수가 0이어서 한 20점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얘 약간 너무 이제 간 거야. 왜 발견 못했을까? 반응이 안 했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안 했다는 게 있잖아.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이 어떤 물체가 있잖아. 이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안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겠지? 그런 원소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 원소도 나오고 저 원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 안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거는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었는지 존재를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8쪽 원소들은 이렇게 늦게 발견된 건 다른 원소들이랑 반응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8쪽 원소들. 자, 18쪽 원소를 살펴보면서 얘네들은 화학결합이 안 일어나는데 나머지 애들은 화학결합이 잘 일어나니까 왜 화학결합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쪽 원소를 먼저 살펴볼까요? 아까 18쪽 원소에는 뭐가 있다고? 네, 헬륨, 순서대로 하면 헬륨, 네온, 아르곤, 점점점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18쪽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원소와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안정하다고 합니다. 안정.
안정.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있잖아. 내 삶이 아주 안정해. 그러면 굳이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할 필요 없잖아. 안정한데 뭐. 근데 내 삶이 막 불안정해. 빨리 안정해지고 싶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안정하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반응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왜 다른 원소와 반응 안 하는지, 왜 이렇게 해서 늦게 발견됐는지 우리 전자 배치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자 번호가 헬륨은 몇 번?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 이렇게 되겠죠? 자, 간격을 조금 할게요. 그러면 헬륨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왜 꺼지지? 아까도 꺼졌는데. 귀신이다. 내가 안 껐는데 여기 꺼졌어. 자, 일단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2개니까 원자 핵 안에 전하가 2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자는 총 몇 개? 2개니까 가장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하면 딱 맞네? 이거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네온의 경우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10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8개 들어가는데 지금 몇 개 남았어? 점 몇 개 찍어야 돼? 8개니까 이것도 뭔가 딱 맞네? 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딱이. 딱 맞아. 아르곤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아르곤은 원자 번호 18번이니까 18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통합과학에서? 8개. 근데 지금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으니까 이것도 딱 맞네? 딱 맞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반응 안 하는 18족 원소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18족 원소들이 다른 원자랑 반응 안 하는 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걸 보니 이것 때문에 다른 원소와 반응을 안 하는 안정한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애들 18족 원소 말고 18족 이외의 원소는 18족 이외의 원소들은 다른 원소들이랑 반응을 잘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른 원소와 반응을 잘 하는 건 이렇게 잘 하는 건 얘네들이 이런 구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원소들이랑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족 이외의 원소들은 이 18족 원소와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전자를 그 다른 원소의 전자를 그거 결합하고 결합 그거 해가지고 맞아요. 그 추가 부족한 걸 추가해. 그렇지. 맞아. 그 방금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결합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화학 결합을 통해서. 그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 화학결합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화학결합을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결합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거예요. 한 가지는 이온결합, 또 한 가지는 공유결합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온결합은 여러분 중학교 때 이온결합 배웠죠? 아, 이온 배웠지, 이온. 이온은 배웠지? 네.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을 만든 다음에 그 이온끼리 만나면 이온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전자를 공유해서 이 공유할 때는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두 개랑 만나야 돼. 그래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화학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배울 건데 일단 이온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 만들어지는 사례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66페이지 보면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 요 네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나는 조금 달리 볼게요. 자, 일단 리튬, 산소, 마그네슘, 염소 이렇게 네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얘네들도 원자 번호로 아직 요거 원자 번호 바로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전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리튬 원자 번호 몇 번? 3번. 산소는 몇 번? 8번. 마그네슘은 12. 염소는 17번. 그렇습니다. 방금 오답이 슥 지나갔는데 자, 리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3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최대 2개 전자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써야 되겠죠? 자, 전자점 몇 개 찍어야 돼? 한 개 더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리튬은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자, 되려고 하면 딱 맞아야 된다, 맞지? 여기 이제 전자가 8개 꽉 차야 되는. 지금 안 찼어.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될까? 하나를 버려요. 요거 하나만 떼면 전자 한 개만 떼면 누구랑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되는 거야?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이르면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휴식 한 점만 써. 근데 있잖아. 요게 하나를 잃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 몇 개를 가져오면 될까? 7개. 7개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지. 내가 일단 써볼게요.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이거. 자, 1개를 잃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 7개를 얻으면 누구랑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되겠지?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실제로 리튬의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이 경우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 가능은 한 것 같은데 요 실제로 전자 7개까지 얻으려면 굉장히 부하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지만 여기 상대적으로 전자를 주고받는 개수가 적은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를 1개를 잃고 전자 마이너스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잃고 자, 요거 리튬이니까 리튬 Li 이렇게 쓰고요. 전자 1개를 잃었어. 마이너스를 잃었어. 그럼 자기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겠지. 플러스가 많으니까 1 플러스의 형태의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1은 생략하고 여기에 그냥 오른쪽 위에다가 여기 지우면 안 되는데 오른쪽 위에 플러스라고 위첨자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얘 이름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요 뭐라고 읽을까, 얘를? 리튬이요? 그냥 리튬 이온이에요. 리튬 이온. 리튬 이온. 요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리튬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산소, 마그네슘, 염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뛰고 갑시다. 자, 산소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8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18조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안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2개 모자라니까 2개만 딱 들어오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 되는 거지?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으면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요것처럼 표현한다면 전자를 외부로부터 전자를 2개를 얻어오면 2개를 받으면 자, 이게 산소 O니까 O인데 왜 이렇게 높이 있을까? 좀 O인데 얘가 전자 마이너스를 2개 더 얻어왔어. 마이너스 2개짜리야. 2 마이너스 오른쪽 위에다가 2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이름이 음이온이 되어 있잖아.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 요때는 이름이 조금 체계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리튬에다가 이온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얘는 이온 이름이 원래는 산소였잖아. 근데 여기 음이온이 될 때는 화이온 이렇게 붙여요. 화이온. 근데 그거 붙일 때 앞에 소가 붙어 있으면
소자를 띄고 화이온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은 소자 띄고 화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합니다. 들어봤죠? 산화이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 마그네슘 가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니까 12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해도 10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까지 표시해야 되겠네. 1개, 2개. 자,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몇 개를 버려야 돼? 2개를 잃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잃으면 누구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되는 거지? 내용과 같은. 내용과 같은 안정환 아니고 안정한 전자 배치 됩니다. 나름만의 안정환 했는데 분위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 합니다. 안 할 거야. 자, 안정한 전자 배치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잃어야 돼. 하나, 두 개를 잃으면 그 모습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 일단 마그네슘이니까 Mg 하고 마이너스 2개를 잃었으니까 2 플러스가 되어 있겠죠. 오른쪽 위에 2 플러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얘 이름은 뭘까요?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염소 보겠습니다. 자, 염소의 경우에는 17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는 거고요. 자,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하면 2 플러스 8 해서 10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표시해야 되겠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표시하면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안 됐다, 맞지? 어떻게 해야 되겠노? 1개를 어떻게? 얻어야 돼. 자, 전자 1개를 얻으면, 자, 이번에는 누구랑 같은 배치가 되는 거죠? 아르곤입니다. 자, 아르곤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됩니다. 아르곤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자, 요거 전자를 1개 얻어왔어. 다른 데.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노? 염소니까 일단 뭘 적어야 돼? Cl 쓰고 마이너스를 1개 얻어왔지? 그냥 마이너스 안 되겠지. 1 마이너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생략.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해? 뭐라고? 염화이온 되겠지, 맞지? 원래 염소였는데 음이온이라서 화이온 붙일 때 소자가 있으면 띄고 화이온 한데 있으니까 염화이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가지를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조금만 줄여가지고 볼게요. 자, 리튬 이온, 산화 이온, 마그네슘 이온, 염화 이온 이렇게 됐는데, 자, 음이온 2개, 양이온 2개예요.
자, 양이온 두 개, 리튬이온, 마그네슘이온. 자, 리튬과 마그네슘은 양이온이 됐고요. 산소와 염소는 음이온이 됐어. 자, 리튬과 마그네슘이 산소와 염소랑 구분되는 점이 뭐가 있어? 왜 누구는 양이온이 되는 거지? 잃어가지고 왜 얘네들은 일치 리튬, 마그네슘은? 그 읽는 게 그거 더 효율적이다. 잃는 게 더 몇 개 안 잃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리튬, 마그네슘은 산소와 염소와 달리. 특징. 리튬, 마그네슘은 뭔데? 산소, 염소는 다른 거야. 리튬 마그네슘은 금속, 뭐라고? 금속과 비금속이지, 봐봐. 자, 리튬, 마그네슘은 금속이에요, 이거. 금속. 산소, 염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래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이 있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는 성질이 있어요. 요거 밑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된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맞춰서. 빨리 맞췄습니다. 오늘 일찍 올라가도 되겠네요. 선생님 조금 시간 다 되면 올려.